그럼 오늘의 기사. 우선 선수단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K리그 1 일부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오피셜이 떴고요. 지금 현재 성남, 대구, 전북 선수단에서 확진자 발생을 했고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경기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20라운드부터 수년된 경기 16라운드 그리고 22라운드까지 연기가 됐고요. 연기되는 경기는 20라운드 인천 대 성남, 울산 대 대구, 전북 대 포항, 그리고 21라운드 전북 대 광주, 성남 대 대구, 16라운드 수년 경기 포항 대 성남, 서울 대 전북, 22라운드 수원FC 대 전북, 이렇게 8경기입니다. 연기 대상 경기의 범위는 확진자가 발생한 구단들의 자가격리 종료 시점과 이후 회복을 위한 훈련 기간까지 고려한 것이고요. 연기된 경기들의 개최 일시는 추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되는 일정이 없도록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다녀온 팀들이 다 포함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추가로 성남 포함되었다는 점. 나중에 이제 시즌 말에 엄청 힘들어질 것 같은데 걱정이 좀 됩니다. 그건 여기까지고요. 제일 핫하죠 요즘 또.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김민재 선수가 최종 차출이 불가됐습니다. 올림픽 대표팀 이야기고요. 대체 발탁된 박지수 선수, 군인 정신으로 헌신할 것이다. 아주 두상이 이뻐요. 동글동글 아주 예뻐요. 진짜 근데 철저하게 가리고 가네요. 누가 보면은 거의 지구 구하러 가는 느낌인데? 김학범은 출국 하루 전 와일드카드 김민재의 대체 선수로 극적 합류한 중앙수비수 박지수 선수가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 선수는 김천이라고 쓰여있는 이유는 김천 상무 군입대를 한 상태예요. 이 선수 17일 일본 출국 전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영광스러운 자리에 뽑혔기 때문에 잘해야 할 것 같다. 늦게 합류한 만큼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보였습니다. 빨리 적응하는 게 관건이고 군인 정신으로 팀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학범은 최종 엔트리 22명을 발표하면서 와일드카드로는 보르도의 황의조, 수원 삼성의 권창훈과 함께 센터백으로 베이징 거원의 김민재를 뽑았는데요. 베이징 거원의 반대로 올림픽에 나설 수 없게 되면서 김민재 대신 대체 선수로 박지수 발탁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수원FC에서 뛰다가 박지수 선수는 지난달 군팀인 김천 상무에 입대를 했고요. 늦게 들어온 만큼 부담은 있지만 아는 후배들 권창훈이 황의조 형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는 후배와 아는 형 둘 다 공격수라서요. 수비수는 합을 맞추는 같은 수비수가 중요하죠. 우선 대표팀 22일 뉴질랜드와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릅니다. 이후에 25일에 루마니아, 28일에 온두라스와 차례대로 붙습니다. 잘하는 애 옆에 잘하는 애 있다. 국대 영입으로 더 강해지는 울산에 오랜만에 이적 소식이 나왔어요. 프로축구 K리그 1 울산현대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윤일록을 영입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공격 라인을 구축하게 됐고요. 울산 16일 자유계약 신분인 미드필더 윤일록 영입하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윤일록 선수 2011년 경남FC에서 울산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으며 2012년까지 68경기에서 팀에 주전했었습니다. 2013년에 FC 서울로 이적을 했고 2018년에는 J리그, 2019년에 제주 유나이티드, 그리고 2020년에 프랑스 리그앙 몽펠리에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순간적인 돌파와 뛰어난 전술, 이에도 많은 활동량으로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윤일록의 합류는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우승 경쟁에 돌입하는 울산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K리그 2017 시즌 1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정상급 윙어의 기량을 뽐낸 윤일록. 이렇게 보니까 김인성 선수가 또 서울 이랜드로 갔죠. 그 자리에 윤일록 선수가 가나 본데요. 그럼 이제 해외 축구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내 안에 이거 그거죠. 내 안에 저장. 왜 못하냐 나는 이걸. 자, 돈나룸마와 디마리아 우승컵 타투로 기쁨 만끽. 이게 우승해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우승컵 타투 날짜와 함께 트로피를 새겼는데요. 근데 진짜 크게도 새긴다, 그죠? 자, 잔루이지 돈나루마와 앙헬 디마리아가 각자 메이저 대회의 기쁨을 타투로 새겼습니다. 올여름 축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메이저 대회. 유럽과 남미의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유로 2020과 2021 코파 아메리카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시작을 했고요. 자, 결승전에서 전반 22분 앙헬 디마리아의 결승골로 아르헨티나가 1993년 이후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리오넬 메시의 경우 자신의 첫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각 대회 결승전 주인공은 돈나룸마와 디마리아였는데요. 돈나룸마는 승부차기에서 제이든 산초, 부카요 사카의 슛을 막아냈고요. 자, 디마리아는 데파울의 패스를 받아 환상의 로빙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자, 이 선수들은 대회 우승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타투를 새겼습니다. 돈나룸마는 팔에, 디마리아는 허벅지에 각각 유로와 코파의 우승컵을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올여름 잊지 못할 추억을 자신의 인생에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돈나룸마는 팔이었고, 진짜 디마리아는 팔에 이미 자리가 없네요. 팔에 자리가 없어서 허벅지에 했는데, 야, 이걸 이제 반바지를 입고 뛰니까 계속 보면서 뛰겠네. 와, 이게 이제 경기장서부터 트로피를 든 손까지 엄청나다. 자, 이제 맨유 소식입니다. 자, 열정맨 브루노 휴가 반납 친정팀에서 훈련 건강하게 돌아갈 거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휴가까지 반납하고 다음 시즌 준비에 나섰습니다. 브루노 활약 이면에는 혹사에 가까운 출전 시간이 있었다. 브루노 출전 유무에 따라 경기력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자 솔샤르 감독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기에도 그를 중용했고 58경기를 뛰었으며 경기 시간은 4,584분에 달했습니다. 시즌 막판에 갈수록 체력 문제에 시달려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혹사 여파는 유로 2020 부진으로 이어졌는데요. 포르투갈 대표팀에 선발돼 출전했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포르투갈은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브루노와 호날두 조합 활약을 기대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가득했는데 브루노는 유로 종료 후에 휴식을 갖지 않고 훈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맨유에 복귀하지 않고 포르투갈에 머물며 친정팀 보아비스타에서 훈련 중입니다. 보아비스타는 공식 SNS를 통해 브루노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맨유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브루노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단한데? 팬들은 댓글을 통해 의욕이 넘쳐서 마음에 든다. 감각 회복도 좋은데 좀 쉴 필요가 있다. 진짜 안 쉬어. 쉬라고 휴가를 주면 뭐해요. 나가서 또 이렇게 훈련하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뭐 훈훈한데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환상의 센터백 듀오 유로 우승 이후에도 여전히 찐우정을 과시한다. 근데 진짜 이거는 댓글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둘이 진짜 비슷하지 않아요? 나는 솔직히 둘이 이렇게 서 있으면 등번호 제외하면은 가끔 멀리서 봤을 때 못 알아봤거든요. 피지컬도 좀 비슷하고 내가 이걸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가 전혀 다르다고 너무 다르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나는 진짜 너무 구분이 어렵거든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비슷한데? 이탈리아의 유로 우승을 이끈 조르지오 키엘리니와 레오나르도 보누치가 계속해서 찐 우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대회가 끝난 후 침대에 누워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보누치는 개인 SNS에서 트로피를 사이에 두고 키엘리니와 침대에 누워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같이 휴가를 보내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보누치 18일 개인 SNS를 통해 이탈리아로 복귀하고 휴가를 보내는 와중에 키엘리니와 함께 파스타를 먹고 있는 소식을 전하면서 여전히 찐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키엘리니와 보누치 지금까지 유벤투스와 이탈리아에서 통산 326경기를 뛰면서 호흡을 맞췄는데요. 함께 그라운드를 밟은 시간만 무려 27,020분입니다. 환상의 센터백 듀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네요. 진짜 근데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진짜. 자, 누누 데뷔전 토트넘 4부 팀과 1대1 무승부 유망주 스칼렛 득점포. 와, 놀라운데요? 4부팀하고 무승부를 떴네요. 한국 시간으로 7월 17일 밤 11시쯤 했었어요. 토트넘 프리시즌 첫 경기이자 누누의 데뷔전에서 4부 리그 팀을 상대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8일 레이튼 오리엔트 홈구장인 영국 런던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반 38분 데인 스칼렛의 선제골로 앞서가다가 선발 전원을 유망주들로 전원 교체한 후반 27분 루엘소 테리오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차세대 해리케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토트넘 유스 최고의 유망주 스칼렛은 비공식 경기이지만 누누 감독 체제에서 첫 번째 골을 터뜨린 주인공이 됐습니다. 토트넘과 같은 런던을 연고로 하는 레이튼 오리엔트는 4부 리그 팀으로 지난 시즌에는 4부 리그에서 11위에 그쳤습니다.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3라운드에서 토트넘과 맞붙을 예정이었지만 선수단 내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토트넘이 부전승으로 올라간 바 있습니다. 토트넘은 1군 선수들과 유망주들을 섞어서 경기에 나섰는데 후반에는 11명을 유망주들로 한꺼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프리시즌 첫 경기였던 만큼 승패보다는 선수단 점검 의미가
의미가 짙은 경기였는데 선발로는 골키퍼 조아트, 그리고 델레알리, 모우라, 에릭 다이어, 해리 윙크스, 그리고 일군 선수의 스칼렛 올리버 스킵 등 유망주가 나섰습니다. 후반에는 트로이 페럿, 하비 와이트, 제클락, 알피디파인 등 유망주들의 기량을 점검했습니다. 차출됐던 국가대표 선수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손흥민, 해리케인, 호이비에르 등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토트넘은 21일 콜체스터 유나이티드, 28일에는 MK 돈스와 차례로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다음 달 4일에는 첼시, 8일 아스날 등 런던 라이벌을 상대로 프리시즌을 이어갑니다. 때가 조금 집중해서 볼만 하겠네요. 그리고 8월 16일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맨시티 있습니다. 홀란드 영입 의지가 한 첼시 12명 처분해서 1,300억 마련 계획. 사진을 어쩜 이런 걸 썼지? 증명사진 같은. 첼시가 어떻게 해서도 홀란드 영입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불필요한 자원 12명을 처분해서 이적료를 마련할 계획이란데 사실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거절한다라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첼시가 지난 시즌 최전방에 고민이 많았던 만큼 이번 여름 스트라이커 보강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르너 살짝 부족했고요. 아브라함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지루는 이제 AC 밀란으로 갔죠. 오피셜 떴어요. 투엘 감독은 구단에다가 스트라이커 영입을 요청했고 현재 1순위는 홀란드입니다. 구단주가 팬이라고 해요. 홀란드는 음바페와 함께 차세대 발롱도르 후보로 불리는 만큼 상당한 잠재력 현재도 잘하고 있고요. 이미 레반도프스키, 해리케인, 루카쿠 등과 함께 세계 공격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도르트문트 이적 후 59경기 57골 15도움을 기록하며 경기당 공격 포인트 1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면 그냥 무조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득점왕도 했고요. 아직 2000년생이라는 게 더 놀랍습니다. 영욱이보다 어려요. 조영욱. 빅리그를 호령 중인 그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홀란드를 보낼 생각이 없다. 산초 보내면서 두둑한 이적료 챙겼고 핵심 자원 홀란드만큼은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매각하더라도 최소 1억 5천만 파운드 2,363억 원의 이적료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억 5천만 파운드가 이 정도면 지금 레비 회장이 맨시티가 해리케인 달라 그랬을 때 1억 5천만 파운드 원했거든요. 이 돈이군요. 첼시는 도르트문트의 완고한 입장 확인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 내겠다. 돈 내겠다는 입장이에요. 팀 내 선수들을 매각해서 이적료를 마련해 보겠다는 건데 첼시는 홀란드 영입하기 위해 자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 12명의 선수를 매각해서 1,339억 원의 이적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 보낸다는 거예요. 지난 시즌 FA로 합류를 했지만 1군 데뷔하지 못한 말랑사르부터 롭터스치크, 로스 바클리, 차파코스타의 바카요코, 그리고 드링크워터 아직 있었어? 이제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까지 다 퇴출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축구 신동을 섬기는 마라도나교 멕시코에도 진출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멕시코 푸에블라에 문을 연 마라도나교 교회. 한 남성이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진짜 교회야? 건물도 있어? 장난 아니다. 축구 신동 디에고 마라도나를 진짜 신으로 섬기는 마라도나교 교회가 멕시코에도 들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중부 푸에블라에 지난 7일 멕시코 첫 마라도나교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라도나교는 지난 1998년 10월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의 38번째 생일을 맞아 현지 축구팬 3명이 창설한 일종의 패러디 종교라고 하는데요. 카톨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마라도나가 생전했던 말인 공은 절대 더럽혀지지 않는다를 비롯해 축구를 무엇보다 더 사랑하라, 첫 아들 이름을 디에고로 지어라 등 10계명을 두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장난 아니다. 우리가 장난으로 이런 거 있잖아. 태징야를 믿으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으로 우리가 축신 링가드 이런 거 진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 마라도나교 위키백과에서 찾았고요. 마라도나교 약자는 IM을 씁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창시된 신흥 종교이며 디에고 마라도나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여호와를 영의 아버지로, 마라도나를 육체의 아버지로 숭배하는 기본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종교의 신학적 모티브는 로마 카톨릭교입니다. 마라도나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마라도나의 열성 팬인 다리오 라 따발라따가 1998년 10월 30일에 마라도나의 38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그날 정확히 0시 15분에 창시했다. 되게 오래된 건데요, 그럼? 마라도나를 신으로 숭배하며 마라도나시 기원을 디디라 칭한다. 마라도나가 태어난 해인 1960년을 원년으로 하기 때문에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 디디 56년입니다. 또한 마라도나교만의 크리스마스 역시 존재하는데 마라도나의 생일인 10월 30일이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마라도나교에는 오순절까지 존재하는데 마라도나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벌인 신의 손 사건 6월 22일이 마라도나교의 오순절이 됩니다. 마라도나 이게 오순절이라 하면 혹시 모르니까 기독교의 축일이고요. 어원은 50.
예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 그 유래며 성령이 강림을 해서 신의 손 사건이 무슨 말이야 이게.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데. 마라도나의 등번호 10번에 착안해서 신에 대한 호칭을 D10S라고. 그래서 마라도나교 성직자들의 예복의 등에는 숫자 10이 쓰여져 있다. 이제 십자가 같은 건가요 이게? 성지순례도 하는데 성지순례는 마라도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아르헨티나의 보카지구 10계명과 주기도문이 존재한답니다. 10계명을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마라도나, 신 마라도나가 공을 섬기듯 공을 더럽히지 마라. 축구 경기를 가장 사랑하라. 디에고와 축구를 무한정 사랑한다고 고백하라. 사람을 경외하고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유니폼을 소중히 지켜라. 디에고의 기적을 온 우주에 전파하라. 그가 설파하던 경기장과 그가 착용했던 유니폼을 경외하라. 디에고를 한 축구 클럽에서 독차지하지 마라. 항상 마라도나 교회의 원칙을 설교하라. 어리석게 거북이를 놓치지 마라. 아이들의 이름에 디에고를 넣어라. 머리 아프다. 칼로스 테베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테베스예요. 맨유에 있었던 테베스. 이종교의 사도로 임명되었다. 세르히오 아구에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아구에로예요. 마라도나 교회 교리상 태양의 사위로 불린다. 진짜 마라도나의 사위였었죠. 피터 실턴, 게리 리네커, 데이비드 베컴, 웨인 루니 등 잉글랜드의 축구 선수들은 이 종교의 교리에 의해 이단자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2002년 헐리우드 액션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아르헨티나의 16강 진출을 좌절시킨 데이비드 베컴은 이 종교의 교리에 의해 마귀 사탄으로 간주되어 저주의 대상이는. 진짜 무슨 말이야 이게. 2006년 이후 아르헨티나를 맹목적으로 증오하는 바스티안 슈바인스타이거. 이제 못 읽겠어요. 슈바인스타이거도 이종교 교리의 이단자로 간주되었다. 여러분들 그냥 검색해서 보세요.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